바로 지금 여기 좋아하는 세계 이야기의 시작 호기심의 세계 우리들의 아늑한 세계. 안녕하세요. 아늑한 세계 일미 귤선생 세루코 영영입니다. 7월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네. 와 시간 너무 금방 간다. 진짜 8월이야. 어떡해. 아니 다음 주에 아니 다음 주에 무슨 일 있어? 다음 주에 저희 정동진에 있다고요? 가정집에서 제가 죄송합니다. 이거 그 자체 음악 넣어주세요, 예민님. 빰빠밤 넣어야 될 것 같아. 다음 주에 저희 정동진 영화제라고 아주 무고한 역사와 무고한 역사와 또, 귀여움과 뭐 사랑스러움이 있는 영화제가 있는데 거기에 귤 선생님의 영화와 일민님과 일민님이 다시 말해보자. 제가 한번 말해봐도 될까요?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다음 주에 상영하는 영화가 2편이 있는데 거기 우리 아늑한 세계가 이렇게 만날 수 있었던 장편 영화인 더 납작 엎드릴게요가 상영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단편으로 만든 영화 수능을 치려면이 상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맞아요. 진짜. 또 특히 정동진 독립영화제의 그 느낌과 더 납작 엎드릴게요가 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영화제들이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었고 연기를 하기 전에는 제가 정동진을 알았을 때 못 갔고 그 다음에 또 막 코로나 터지면서 또 못 가고 이러니까 올해는 꼭 같이 가서 영화를 같이 보고 시간을 같이 보내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만나게 된 뿌리였던 더 납작 엎드릴게요. 네. 를 시작이었어. 스크린으로 다 함께 볼 수 있다는 게 또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과정을 계속 밟아 나가주신 두 분께 또 너무 맞아요. 고맙습니다. 정동진 독립영화제는 또 영화관에서 보는 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다 같이 밤하늘에 보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분들도 놀러 오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니까 아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저는 진짜. 할 말이 많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말을 못 하겠네요. 왜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상영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울었대요. 울고 있었대요. 알고 바로 울진 않았고 너무 감사한 일이어서 굉장히 기뻤어요. 굉장히 기뻐서 사실은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건 지금은 괜찮지. 그리고 세로코한테는 얘기를 먼저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실을 알바를 하던 중에 화장실에 딱 간 타이밍에 그 소식을 봤거든요.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가 요즘 그렇게 딱히 기쁜 일 같은 걸 제가 많이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그 고되게 아르바이트가 화장실에 들어간 그 순간 그 소식을 보니까 기분이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분이 이 팟캐스트를 시작할 처음부터 지금까지 늘 뭐 이번 달의 계획은 이런 걸 했었을 때 이 더 납작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었어요. 네. 막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미팅도 많이 가시고 배급? 맞아요. 그것도 많이 하시고 계속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되게 고마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간단하게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세요. 어떤 내용이냐면 불교 출판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굉장히 귀엽고 발랄한 오피스 드라마입니다. 근데 그냥 오피스 드라마가 아니고
회사인데 절이라니, 절에서 상사가 스님이라니. 그래서 벌어지게 되는 에피소드들이 굉장히 의외성이 있고 재밌는 영화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됩니다. 자, 넘어갈까요? 귤 선생님 영화. 맞아. 아, 저는 처음 영화 시나리오를 쓰게 됐을 때 썼던 시나리오였어요, 사실. 근데 네. 뭣도 모르고 그런 촬영 규모를 생각하지 않고 처음에 썼던 영화여서 섣불리 찍지 못해가지고 계속 묵혀뒀던 영화인데, 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제작 지원 받고 정동진에서 제작 지원을 감사하게도 받아서 올해 제작 지원작으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제목은 수능을 치려면 이란 제목이고, 위드 코로나 시대처럼 위드 좀비 시대예요, 설정이. 그래서 이제 좀비가 있긴 하지만 이제 같이 공생하면서 출근도 하고 등교도 하고 수능도 치는 그런 상황인데, 여느 때와 같이 위드 좀비 시대로 수능장으로 가던 도중 차를 운전하던 운전수가 좀비한테 물려서 여고생들이 이제 직접 운전을 해서 수능장으로 가게 되는 좌충우돌 코미디 영화입니다. 네. 코미디 어드벤처. 네, 어드벤처 영화입니다. 여고생이 무면허 운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재밌는 영화입니다. 너무 기대되고 굉장한 도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카 액션 막 있는 네. 거잖아요. 촬영할 때도 엄청 조금 힘드셨을 것 같아요. 대단하다. 처음으로 레카로 촬영하는 것도 해보고 스텝으로서도 경험해본 적이 저는 없었는데, 그래서 막 이제 차량씬 어떻게 찍을지, 도로는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찍으면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와, 진짜 고생하셨네요. 대단해, 진짜. 이게 던합작 다음에 맞아요. 찍으셨던 거죠? 맞아요. 이거 준비하기 전쯤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연락 주셔가지고 영화 촬영하기 전에 이렇게 조감독 일하고 들어가면 좀 워밍업이 될 것 같기도 해서 같이 했었어요. 너무 좋네요. 되게, 그리고 또 배경이 대구여가지고 다 여고생들이 사투리를 쓰는데 그런 것도 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울 것 같기도 진짜. 하고. 재밌겠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능을 치려면. 네. 던 엎드릴게요. 다음 주에 정동진에서. 어쨌든 오늘은 일미님의 다리 밑에서라는 네. 작품을 이야기를 해보게 됐어요. 다리 밑에서. 저는 이 글이 약간 미드소마나 유전처럼 공포처럼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네. 사실 이 글을 쓰게 된 거는 모티브는 제 유년 시절에 겪었던 진짜 짧은 어떤 사건 때문이기도 해요. 그 어린 시절에 뇌리에 박혔던 어떤 상황, 감정 그런 것들을 좀 풀어놓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할머니 딸 복 잡았어요 할 때까지만 해도 이제 러브렌즈나 이런 진짜 전에 쓰셨던 글처럼 이제 또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나올까 했는데, 사랑스럽긴 했지만 너무 공포스러웠어요. 다리 밑에서가 그 다리 밑에서 그 저희 어릴 때는 이제 어른들이 이제 가족들이랑 놀러 가자 그러면은 항상 네. 그 교각 다리 밑에 네. 그늘에 모여서 뭐 음식을 먹거나 삼겹살을 구워 먹거나 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밑에서의 기억이 조금 있다. 있으신가요? 저는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아, 미안해요. 같은 시절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저는 있어요. 같은 시절인데 다른 배경이었던가 봐요. 뭐 어떤 영화죠? 그 박하사탕도 보면은 다리 밑에서 막 사람들 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노래 부르고 막 노래방 마이크 막 들고
그래서 할머니를 보러 갔는데 할머니가 없었어요. 맞아. 원래 보통이라면 이제 할머니가 집에 계셔서 부르면 이렇게 나와가지고 맞니 하면서 반겨주셔야 되는데 할머니가 집에 없었던 거예요, 이날은. 그래서 뒷산으로 갔죠. 할머니를 찾으러, 엄마랑. 거기서도 이 애가 엄마, 그 할머니 딸 복자 왔어 이걸 또 외친단 말이에요. 엄마는 너무 얘가 웃기고 이 상황이 귀엽고 그래요. 이 초반 분위기는 약간 그런 귀여운 밤송이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너무하세요. 네. 그렇죠. 이제 할머니를 만났는데 할머니가 약간 너 집에서 뭐 보지 않았니? 하고 뭔가 눈을 띄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본 게 없는데 뭐가 있었지? 하면서 궁금증이 생기면서 할머니와 같이 다시 집으로 가요. 할머니 집으로. 근데 마침 오빠가 마당에 있던 계집 안으로 거의 들어가듯이 엎드려 있는 거죠. 설마 했더니 들어가 보니까 계집에 강아지들이 있는 거예요. 꼬물꼬물 새끼 강아지들이. 그래서 한참을 그 강아지들을 보고 서로 보겠다고 오빠랑 막 옷자락을 잡아당기고 막 무릎이 다 쓸리는데도 한참을 빠져서 보게 되죠. 항상 얘는 어쩌면 평소에도 부모님한테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애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큰맘 먹고 아버지한테까지 가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고 말을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좀 약간 권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말도 못 꺼내게 하죠. 그리고 찍소리도 못하고 저녁상 차리는 걸 도와요. 근데 얘도 얘 고집이 있고 약간 보면은 할머니가 차려준 나물, 뭐 김치, 가자미, 조림이 상에 올랐는데 조용히 집에서 가져온 김을 꺼내서 먹는단 말이에요. 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얘는 자기 고집이 있는 앤데 마지막으로 집에 가기 전에 개집에 들러서 강아지들한테 인사를 하고 가요. 아쉽게. 얘들아 잘 있어 하는데 누렁이 한 마리가 아이의 손에 꾸물꾸물 올라와서 나 좀 데려가 라는 듯한 꿈을 꾸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누렁이와의 우정을 담는 마음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네. 우정도 나누죠. 네. 자, 저도 그 세르코도 본집에서 고양이였나? 키우시고 영영 일미도 고양이와 강아지를 키우시잖아요. 네. 저도 진짜 그런 욕구가 있어요.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오래 했는데 그런 꿈을 몇 번 꿨어요. 제가 강아지를 제대로 케어 못하는 꿈 같은 거. 그래서 제 안에 이제 물론 지금은 당연히 키울 수 없는 여력이 안 되지만 언젠가도 후에도 내가 과연 이 한 생명을 책임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불신이 무의식 중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꿈을 한 2번 정도 꾼 것 같아. 강아지. 고양이도 그렇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베개에 내가 무릎을 깔고 베고 누웠다든가 막 이런 꿈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개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며칠째 먹이를 안 줘서 내가 놀란다던가 막 이런 꿈을 막 한 2번 꿨어요. 그 책임감에 대해서 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가 보다. 막상 키우면 책임감이 되게 커야 돼. 맞죠? 그래서 그 커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그 마음을 섣불리 그러니까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기도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도 키우면서 진짜 그 책임감을 더 키워나간 것 같아요. 책임감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키우면서 더 배우고 더 공부하고 쟤도 같이 성장하고 쟤라는 게 저 강아지. 야호가 첫 강아지라고 아까 그러셨죠? 맞아. 첫 강아지.
톡 강아지인데 너무 능숙하셔서 저는 평생을 강아지와 함께 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귀여워 지금 여기 이러고 있는데. 진짜 너무 귀여워. 저 친구 너무 귀엽지만 초반에 이제 적응하느라고 조금 서로가 힘들고 많이 약간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려고 했고 저 친구도 많이 변하려고 했고 그래서 지금의 조금 안정적인 상황이 된 게 되게 감사하죠. 산책도 하기 좀 어려웠는데 요새는 산책도 잘하고 아주 귀여워요. 그러니까 진짜 귀여워요. 서로 행운이었던 것 같아. 야후가 일미와 영영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고 강아지 서로가 서로에게 좋았던 게 아니었을까? 맞아요. 강아지를 처음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한 게 언제 야호를 만나서 그런 결심을 하신 건가요? 2021년 4월입니다. 그때 이제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 강아지를 키워보고 싶다, 우리 같이 한번. 처음에는 제가 계속 반대했어요. 강아지는 너무 미지의 생물이었어 우리한테는. 알지 못하는 존재. 그리고 또 고양이랑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걸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고민했고 결단을 내렸고 같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지금의 평화를 찾았다. 너무 사람을 모르고 저 친구도 우리도 저 친구를 모르고 저 친구도 우리를 모르고 서로가 서로한테 약간 뭐라 그러죠? 도적 같은 느낌? 갑자기 납치당해온 느낌이었을 거야 저 친구는. 그래서 그럼 입양을 하실 목적으로 유기견 보호소에 가셨던 거예요? 네. 만났죠. 그때도 이제 소장님 손을 물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쬐끔했는데도. 야호는 미리 사진을 보셨었어요? 네, 그 포인핸드라는 네네네. 어플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알게 됐고 다른 여러 강아지들도 보고 막 자연사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인연이 닿았어요. 운명, 데스티니. 데스티니. 그랬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방에 누렁이를 몰래 데리고 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것도 왠지 어린 일미가 할 법한 뭔가 대담한 구석이 있는 장면이지 않나. 사실은 얘가 좀 책임감이 없는 어린 아이인 거죠.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생명을 몰래 어리니까. 가지고 온 거니까. 어리니까라고 포장해주기에는 얘는 좀 근데 그래도 이렇게 데리고 오는 선택까지 하는 거는 쉽지 않은데 아무리 어려도 맞아요. 되게 실행력이 있는 아이인 것 진짜 같아요. 실행력이 있어. 용맹해. 용맹해. 아이가 아주. 내가 어떻게든 키워보겠다 이런 느낌. 그래서 차에 몰래 가지고 와서 아버지한테 들키게 되고 부부싸움으로 번지게 되죠. 그래서 방에 있으니까 오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 니는 진짜 또라이다. 이렇게 될 줄 몰랐냐? 하면서 위로는 안 해주고 오빠는. 근데 걔가 얼굴을 핥아줬대. 눈치를 보다가 조심스럽게. 어떻게 안 사랑해? 맞아. 안 사랑할 수 야호가 없어. 눈물 핥아준 적 있어요? 야호는 많이 핥아줘. 여기 발도 핥아주고. 눈물도 핥아줘? 이 짠맛이 나나 봐. 그런 이유야? 근데 너무 힐링받는 순간이다. 어쨌든 키우게 돼요. 키우게 됐는데 이제 참아주지 않고 부모님이 우리 여름에 이제 다리 밑에서 야유회를 마치면 할머니 집에 개를 돌려줘라.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야유회를 갑니다. 강아지한테는 진수라는 이름도 생기고 이 아이가 부르면은 귀를 쭉 내리고 막 배부터 보여주고 서로가 어떤 우정을 쌓아가요. 근데도 이 아이한테는 선택권이 이제는 없죠. 그래서 다리 밑에 다리 밑에 가지 마.
다리 밑에 도착을 했는데 이미 뭐 친척 어른들은 뭐 약간 술 기운에 거나하게 취해서 뭐 야유회 분위기를 즐기고 있고 조금 떨어진 곳에 커다란 냄비가 팔팔 끓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손에 강아지를 안고 온 걸 보고 어른들의 분위기는 조금 이상해집니다. 뭔가 오지 말아야 할 때를 온 것 같은 느낌을 아이도 받게 되죠. 그리고 어른들이 주는 그 냄비 속의 음식을 하얀 플라스틱 그릇에 받아와요. 뜨겁고 붉은 기름이 둥둥 뜬. 그러나 얘는 이것이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진술을 안아들고 먹지 않겠다고 하고 개울가로 가서 어른들의 식사가 끝나기를 기다리죠. 그러다가 강아지를 안고 한참을 뱅글뱅글 도는데 자갈의 발목이 휘청거려서 진수가 그만 이 아이의 품에서 빠져나가서 가족들이 식사를 하는 곳으로 막 달려가요. 강아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이제 음식 냄새가 나는 곳으로 가는 거죠. 근데 그걸 보고 어른 중에 한 분이 진수한테 아이고 저 달려오네 하면서 고기를 한 덩이를 던져줍니다. 근데 얘는 그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막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는데도 어른들은 뭐 술도 됐겠다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아이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약간 그 아이한테는 되게 처참한 광경이 시간이 멈춘 채로 뭔가 벌어지고 있어요. 이 다리 밑에서. 경험에서 기인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이 다리 밑에서의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때 이제 저도 할머니 댁에서 이제 받아온 강아지를 좀 돌보고 있었는데 어른들 야유회를 따라갔고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강아지한테 고기를 주는데 어른들 분위기가 너무 이상했고 깔깔깔깔 너무 웃었고 근데 전 나중에 알았어요. 그게 뭔지. 그거 먹였어요? 강아지한테? 그건 픽션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근데 어디다 얘기할 데도 없고 아무도 내 감정에 공감을 해주지도 않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런 기억이 모티브가 됐습니다. 어린 시절에 동심 파괴된 기억 있으세요? 동심 파괴? 저는 진짜 어린이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어린 시절 떠올려 보면은 막 어른들이 막 우는 척하고 막 삐진 척하고 이럴 때 있었잖아요. 저는 그때 어린 시절에 저를 생각해보면 진짜 막 안절부절 못하고 막 계속 눈치 보고 막 이랬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애기들이 진짜 순수하구나 저를 떠올려 보면 그런 생각이 많이 나고 그 이모부가 치과 의사라고 이거 얘기한 적 있나 녹음에서? 저 처음 듣는데요. 치과 의사? 제가 뭐 이렇게 막 이가 흔들려요 막 이러는데 막 어른들한테 못 만지게 하니까 이모부가 마침 옆에 있었는데 이모부 치과 의사야. 네 봐도 돼 이렇게 하고 그냥 보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이모부가 치과 의사인 줄 알았던 거지. 근데 전혀 다른데 근데 그냥 그렇게 거짓말하면 안 돼. 어린이들한테도 진짜 믿는단 말이야. 맞아.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뭐 하긴 했던 것 같아. 제가 입을 안 열어주니까 그냥 인경면으로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저 진짜 믿었고 그리고 저 좀 크고 나서도 중학교 때 다른 중학교에 있는 애들이랑 모여가지고 어떤 교육원 같은 데서 몇 박 지내는 생활을 했었는데 거기서 만난 애가 이렇게 밖에서 놀고 있는데 잠자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하지마. 날개를 다 무표정하게 이렇게 놀이라는 듯이 뜯고 그 꼬리를 걔가 먹게 하는 거예요. 잠자리가.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아니 저는 이게 아직까지도 너무 생생하게 약간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근데 저는 걔가 그걸 너무 아무렇지 않게 해서 그걸 뭔가 반응을 이상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진짜 이상하다. 그쵸? 이상한 거 맞죠? 맞아, 이상한 거야. 근데 은근 그런 애들 있어. 그래. 근데 걔가 그거를 자기만의 행동이라는 듯이 하지 않았고 자기 학교에서는 이렇게 논다는 듯이 했었어서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렇게 할 생각을 한다는 게. 중학생이었지만 그때 동심 파괴가 진짜 그랬다. 그래서 이 다리 밑에서 장면 볼 때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어렸을 때 산타 할아버지 저는 사실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았거든요 원래. 이렇게 믿는 애는 아니었는데 유치원 갔는데 방금 전까지 산타였던 분이 그 막 이렇게 수염 벗고 옷 갈아입는 걸 봤어요. 너무 싫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냉소적인 아이였어서 봐봐 약간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그렇지. 응, 봐봐 저것도 아니지 이러면서. 근데 그 기억을 하고 있는 제가 기억나요. 그분이 이렇게 막 벗고 있고 아유 이런 느낌의 제가 저한테 동심파괴가 됐던.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애기는 어떻게 생기는 거냐 이런 거 묻잖아요. 뭐 TV 같은 데 봐도 막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냥 장난처럼 막 그런 질문하고 이러니까 안 궁금했었는데 엄마한테 왠지 물어봐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근데 엄마가 그냥 너무 심플하게 남녀가 같이 자면 생긴다라고 했어요. 진짜? 어머니 대단하시다. 근데 저 TV를 봤는데 패밀리가 떴다 해서 모든 남녀가 너무 작아. 저 같이 너무 귀엽다. 그래서 거기서 뭐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도 그렇게 말을 해주신다는 게 대단해. 우리네 부모님들은 이런 얘기 했어. 다리 밑에서 주워 왔다. 뭐 이런 얘기. 영명님 없으세요? 크리스마스 생각나긴 하는데 근데 어릴 때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런 게 잘 안 챙겨줬었거든요. 맞아. 우리나라 문화가 아닌 느낌이야. 맞아. 근데 나도 잘 안 챙겨줬어 부모님이. 그러다가 갑자기 초등학교 때 뭐 산타 있다면서 고모 부고 갑자기 사실 믿어야 되는 믿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장난감 되게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잠깐 장난감 주시려나 했는데 다음날 책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야? 내가 원하던 게 아닌데 이거 약간 어른들의 농간이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자식을 낳으면 좀 더 열정적으로 그들의 동심을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얘기를 할수록. 자, 다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그 다리 밑에서의 그 충격적인 기억의 여파를 안고 할머니 집으로 가서 그 강아지랑 헤어지면서 이야기는 끝나요. 근데 이제 올 때와는 다르게 할머니 집에서 이제 도시로 가는 4차선 도로 위에서 구불구불한 길을 가면서 비닐에 구토를 하게 되죠. 엄마는 등을 두드려주고 아버지의 차는 멈추지 않고 빠르게 달려서 도시로 가는 4차선 도로 위로 올랐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어떠셨나요? 다리 밑에서. 너무 잔인했어요? 저도 어린 시절에 한순간을 꺼내보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본의 아니게 어른들이 좀 동심을 본의 아니게 파괴하고 본의 아니게 잔인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들의 상상 이상으로 예민하게 그 친구의 감수성을 좀 알아봐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린이들의 감성을. 그러기엔 어른들의 삶이 좀 팍팍한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그래. 그래도 그런가?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아주 많이 헤아려지고 자랐다면 알았을 텐데 헤아리는 방법을 어른들이 우리네 엄마 아빠 또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전쟁통에 되게 각박하게 막 사랑을 주고받는다기보다 진짜 살기 위해 살았던 살아남기 살아남기 위해 살았던 세대들이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그런 보살핌을 받았을까? 그니까 우리한테 보살필 수 있었을까? 지금 오 박사님이 말하는 것 같은 오은영 박사님이 말하는 것 같은 걸 많이 모른 채 살았던 세대가 아닐까. 이제 우리는 뭘 통해서든 아니까 우리 밑으로는 이제 또 조금씩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알아갈 수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또 요즘 너무 또 막 이렇게 과보호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쉽지 않네요. 오은영 박사님이 그렇게 과보하라고 하신 말씀은 아마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또 요즘엔 또 너무 사람들이 과보 한번 받아보고 싶다. 나도 지금이라 좀. 아니 쟤는 너무 곱게 자라가지고 막 이런 말 있잖아. 뭔가 어려움을 모르고 어려움 하나도 모르고 막 그냥 그런 게 뭐야? 막 맞아. 엄마 우는 거 본 적 없고. 뭔가 타격이 없는 무던한 사람으로도 살아보고 싶어요. 타격이 진짜. 없는 무던한 사람이려면 타격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단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조금 둔해서 다른 사람들은 타격을 입는 걸 못 느끼는 거죠. 막 누구는 이게 맛이 너무 짜 이런데 맛있는데? 약간 이런 둔한? 그래서 어떤 일들이 막 생겨도 그게 왜? 약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좋겠다. 무던한 성격으로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난 평화로운 사람, 평정심을 가진 사람. 맞아. 자고 일어나면 다 까먹는 사람. 너무 좋겠다. 생각이 많지 않은 사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가지 않는 사람이 한번 되어보고 싶어요. 맞아, 나도. 인프피들은 공감하시죠? 나 진짜 싫어 그거. 그리고 나도 생각 많은 게 짜증나잖아. 근데 누가 나한테 생각 많다고 하면 진짜로 그러니까 이게 짜증이 아니라 되게 무력해. 나도 아는데. 너 생각 많아? 이렇게 누가 얘기해? 너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되냐고. 근데 그 사람은 미안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위에서 하는 말인 걸 알고는 있어. 왜냐면 그래야 편하니까. 근데 안 되잖아. 그래서 무력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 생각이 많을 때 옆에서 도움을 줄 수가 있나? 어제 유튜브에서 그런 비슷한 내용을 하나 봤는데 생각도 생각이 필요해라는 책을 김미경 님이 소개해주는 유료 광고 영상이었는데 그 책 내용이 우리는 머릿속에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틀고 산다. 그런 게 막 내가 괜히 이런 걸 시작해가지고 그래 내가 당연히 못하지 막 이게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 재생이 되는데 그 생각을 어떻게 생각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다른 사운드 트랙을 트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좋은 생각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나 또 엉터리 사운드 트랙 틀고 있네? 꺼야겠다. 이건 진짜 내 생각이 아니다. 요즘 알아차리세요? 근데 알아차려도 그게 진짜 깊게 빠졌을 때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맞아. 같아요. 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생각이 많아지는 버튼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버튼이 눌리면 생각이 쭈루루루루 가는 거야. 맞아.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눌리는 버튼? 근데 그 버튼이 누군가가 만약에 나한테 그때 당시에 뭐 위로를 해준다면 그 버튼은 이 버튼에 대한 말을 해주면 나는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 나도. 이 내 사운드 트랙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딱 이 버튼에 대해서 말해주면 탁 풀리는 거지. 맞아. 버튼이 쏙 올라오면서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 맞아. 근데 그거를 나 이 버튼만 눌러주면 되니까 얘기해줘라고 할 수는 또 없잖아. 사람들한테. 그치. 셀프로 해야지.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그 연습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뭘 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은 그 정도인 것 같아. 해줄 수 있는 게 없겠지. 사실 생각이 내가 하는 거니까, 그쵸? 생각 덜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버튼을 맞아. 근데 그 진짜 그 뭐 엉터리 사운드 트랙 링크 공유할게요. 그 영상 보면서 되게 또 위로됐던 거는 그 김미경 선생님 엄청 유명하시잖아요. 그 강연 엄청 많이 하시고. 근데 그분도 자기가 최근에 틀었던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막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너 잘하는 거 하지 왜 경영을 하겠다고 나서서 왜 이 고생이야 이러면서 막 꼬리를 물고 했다는 게 아 누구나 그게 한번 빠지면은 그렇게 틀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또 그게 위로가 또 되더라고요. 최근에 했던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뭐야? 나 너무 많은 것 같아. 나도 너무 많아. 나 진짜 많아. 나는 최근에 진짜 심하게 간 것 같아. 끝까지 갔어? 응. 그리고 어느 순간 알아. 이거 엉터리 사운드 트랙인 것도 알아. 알면 다행인 거 아니야? 근데 다시 뭐 버튼이고 뭐고 그만할 마음이 없는 거지. 계속 하는 거야? 몰라 엉터리야 그래. 막 이러면서 약간 엉터리야 그래. 그냥 이렇게 살다 가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갔던 것 같아. 다들 6월에 엉터리 사운드 트랙 뭐였어? 나 진짜 사운드 트랙 많이 들었어 이번에. 뭐였어? 나? 다들? 난 진짜 엉망인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했어. 나가 엉망이다? 나도 엉망이고 내가 만드는 것도 엉망이고 주로 그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어제는 막 사람들을 만나는 날이었어. 근데 그 자리에서 막 하하호호 웃었는데 내가 누군가를 상처 준 것 같은 거야. 집에 돌아왔는데 나 이런 말 해서 이 사람한테 상처 준 것 같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 맞아 그것도 나도 엄청 돌아? 사운드 트랙 내가 상처 준 것 같을 때도 그리고 내가 상처받았을 때가 좀 더 크긴 한데 그래도 맞아 저랑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가 상처를 받았다고 돌아온 적이 있어? 아니요 없지. 나도. 근데 보통 뭐 주변이 사려 깊었나 보지. 근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내가 알게 모르게 상처 준 사람이 얼마나 많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넘어가 줬는데 내가 누군가한테 상처를 받고 계속 그걸 생각하고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막 틀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사람도 그 정도로 말에 무게를 싣고 나한테 하는 건 아니었을 건데 나도 모르게 상처를 줬듯이 근데 아직은 자각 정도만 되고 빠져나오는 단계나 아직 못 돼요. 저도 그런 내가 진짜 엉망인 것 같다. 많이 해? 네. 서로 위로된다. 사람들이랑 간다고 하니까 저는 자꾸 제3자의 눈으로 나를 객관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맞아 난 진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좋은 쪽으로 맞아. 생각하는 것 같아. 사실 진짜 객관적으로 보면은 타인은 나를 이 정도로 오래 생각하지 않는 게 더 팩트일 수 있는데 관심이 없지. 근데 객관적으로 본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꾸 나를 엉망인 사람으로 보는 거야. 내가 맞아. 내 안에 카메라로 맞아. 보는 거야. 지금 뭐 사무실에 앉아있는 상황, 뭐 누군가랑 지금 대화하는 상황 이런 거를 자꾸 다른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 너무 자기 스스로한테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맞아. 너무 그거 꼭 자기 과몰입. 아니 차라리 그거 이쁘다 좋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텐데. 맞아. 그게 아니라 완전 엉망이다. 완전 근데 이쁘다 좋다도 그건 나름대로 이상한 거 같아. 그러니까 뭐가 됐건 다 한 건 다 이상한 거 같아 나는. 근데 나도 그래. 나 6월이 진짜 너무 고달파서 그런 엉터리 그것 때문에. 난 좀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이제 7월이니까. 맞아. 벗어나자. 벗어나고 싶어. 나 진짜 근데 안 돼 잘. 그럼 이번 달은 좀 잘 안 됐을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런 마음이 들어 나는. 사랑받을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딱 그 마음이 들면 나는 아예 탁 무너져. 아, 그치.
나는 맞아. 나한테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나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도 아니야. 그니까 도망가. 약간 이런 마음으로 탁 빠진다? 그럼 이게 잘 안 올라오고. 근데 이게 엄청 충만할 때가 사실은 있잖아. 근데 그때는 아 그래 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사랑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를 매 순간 자각하면서 살지는 않잖아. 그 순간에는. 근데 그게 버튼이 한 번 딱 눌리는 순간 극단적으로 확 가버리는 것 같아. 그래 나는 뭐 이래서 그래 난 또 이래서 막 이러면서. 사실 사랑받고 사랑했던 시간도 엄청 긴데. 맞아. 근데 그런 걸 잘 못 느끼나 봐. 그래서 내가 이럴 때 딱 빠졌을 때 잡고 있는 어떤 말 같은 게 그런 거였어. 내 실명이 뭐 양파면 양파 한 번도 나한테 당연하지 않은 걸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라는 문장에 온 마음이 다 녹았던 경험이 있었다? 다시 한번 말해. 그러니까 당연한 것만 늘 요구했다는 말이었어. 내가 당연히 해야 할 것들만 요구했다. 나한테 무슨 구원처럼 그때 당시에 모든 마음이 다 풀리는 말이었다? 늘 내가 그 감정에 빠질 때마다 나는 사실 그런 앤데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각보다 많이 참나 봐 어떤 관계들에서. 그래서 난 단 한 번도 무리한 걸 요구했나 내가? 왜냐면 내가 그러니까 그냥 바로바로 느꼈을 때 뭔가 말을 하면 되는데 약간 내 딴엔 참는다고 말을 해서 내가 정당하고 당연한데 라는 그 마음이 있는 채 대화를 하니까 대화는 안 되고 좀 그랬던 것 같아. 그걸 좀 깨달았어. 근데 아무튼 6월은 좀 그런 달이었어. 엉터리 사운드 트랙 꺼버리자. 너무 많이 돌았어. 명령님 없지? 명령님은 있어. 한 굉장히 번씩 잘 꺼. 진짜. 근데 영년님이 끄는 법 알려줬었잖아. 나는 미역이다. 그것도 사실 그냥, 끄는 법 아니야? 맞아. 그냥 복잡할 때 그냥 누워버려요. 명령님이 진짜 생각이 많은 타입이었어. 정말 저는 괴로운 약간 타입이었어. 뭘 어떻게 터득한 거예요? 그거 정말 아프고 나서. 근데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약간 약 타먹고 정신과 가서 상담 좀 상담받고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법륜 스님을 진짜 계속 들으면서 저도 진짜 많이 들어요. 인생성 뭐 하면서 별거 없구나. 그냥 결국에는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 정신과 가도 똑같은 말이야. 맞아. 그러니까 난 요즘은 그게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알겠어. 근데 이게 머리로만 알겠으니까 더 괴리가 네. 있어서. 그래서 그냥 한 10분 정도 낮잠 자요. 그러고 그러면 또 맑아져요. 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뭔가 좀 그래도 프레시해지는 게 있다는 걸 아는데 나 정말 잠 잘 자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잠이 진짜 안 오는 거야. 심하면 안 와. 난 정말 잘 자는 애인데 근데 자고 일어나면 된다는 걸 아니까 진짜 그 주문을 외우듯이 아무 소용없어. 그냥 자. 이러면서 잠을 자긴 하는데 잠을 자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생각 끄는 거를 이렇게 술이나 이런 걸로 꺼버리려고 하면 알코올 중독이 되는 것 같아. 맞아. 더 그리고 나락이야. 그때 누구한테 누구 손을 붙잡고 나 좀 어떻게 도와줘라고 하면 관계가 아예 파국이 되는 것 같고. 맞아. 그래서 이게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건강하고 정당한 방법이어서 맞아. 더 어려운 것 같아. 생각의 루트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알아차렸어? 그래 잘했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가야지. 유미는 어제 상처 준 거 같은 거는 좀 마음속에 좀 이렇게 씻겨 내려갔어. 여기다 얘기했지. 오빠 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상처를 받은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는 생각도 안 할걸? 그런 얘기 들으면 또 마음이 좀 놓이긴 하는데. 아니 근데 안 놓여. 그 친구 얼굴이 떠올라. 아 진짜? 근데 진짜 만약에 상처를 받았어. 그러면 그냥 그것도 먼저 말하기도 좀 그렇잖아. 근데 그러니까 나는 상처를 줬어. 내가 너무 미안하지. 근데 그렇다고 막 그러면 다음에 그 친구를 만나지 않거나 밖을 나가지 말아야지. 극단적으로 가는 맞아. 건데. 이래서 내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됐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사람들 많이 만나서 또 괜히 거기서 신나서 막 얘기 더 쓸데없이. 하다가 이러면서 앞으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리 막
그러니까 진짜 이게 사람마다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다르잖아. 맞아. 그래서 자기만의 극단이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랑받을 수 없을 거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게 그런 되게 극단인데 여기서는 왜 거기서 거기를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포인트에서 엉터리가 아닌 다른 사운드 트랙에 가는 사람들의 포인트들을 알면 그 포인트에서 바꿀 수 있지 않아? 어떻게?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파워 F잖아. 그래서 만약에 T야 누군가가 근데 T가 좀 나는 이런 거에서 편리한 게 있는 것 같아. 이게 효율적이야? 아니지. 가. 이렇게. 근데 그 T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봤었어. 근데 그들은 정말 효율성을 잘 따지더라고. 멋있다. 여기서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있어? 없지. 그럼 이렇게. 쉬워. 근데 나도 그런 거에서 좀 했던 게 약간 미안했어, 누구한테. 근데 이런 걸로 치면 내가 다운 씨한테 미안했던 거야. 그래서 다음 모임 때 맞다, 그 율미 나 그 다운 씨한테 좀 미안하다. 그거 괜찮을까? 이렇게 한 거야. 근데 그때 이 모임에서 이 언니가 나한테 그걸 좀 미안해서 뭐해? 그럼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를 너 털려고 그런다 이러는 거야. 더 상처인데? 근데 진짜 깊게 들어가 보면 맞는 말 같은 거야. 내가 이 미안함을 갖고 있어서 이 사람한테 내가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미안하다 이 마음만 나한테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 말이 나를 진짜 이렇게 때려가지고 좀 쪽팔리기도 하고 그때 그랬어. 근데 그런 생각 들었었어. 다음에 만나면 사과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다음에 만나면 뭐 사과를 하던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한테 미안했던 만큼 더 잘하던지. 근데 너무 늦는다 그러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아주 큰일이면은 진짜 당장 이렇게 할 텐데.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엉터리 사운드 트랙처럼 별일 아닌 거잖아. 근데 1미도 그게 엄청 큰 건 당연히 아니잖아. 맞아. 아니야. 그니까 극단적으로 가지 말자 우리. 그러니까. 맞아. 근데 이게 잘 안 되지. 나도 극단적이야. 한 2달 전에 이 얘기를 또 왜냐면 2달 전에 내가 또 비슷한 엉터리 사운드에 고민 상담을 했겠지. 세르코한테. 세르코가 그 얘기를 해줘서 생각나긴 하더라고. 그 말이. 내 마음 뭐 해결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말했던 나한테 T 같은 존재는 뭐 법륜스님이랑 그 유튜브에 그런 막 정신과 의사들이나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막 강연하는 거 보면서 좀 사고를 바꾸려고 노력하긴 하긴 하는 것 같아. 잘 안 되긴 하지만. 거는? 그래서 김미경님은 그런 자기가 경영을 한 거에 대해서 또 그런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틀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사운드 트랙을 바꿔 끼는 게 그래 너는 뭐 이때까지 몇 프로를 달성했고 이런 것들을 설정을 지금까지 해온 거. 해온 거를 그 사운드 트랙에 차곡차곡 넣는데요. 내가 그 성공 한 스푼 이런 거 인스타그램에서 거기에서 되게 나한테 와닿았던 말이 있었는데 이게 약간은 다를 수도 있는데 남들이 나에게 글을 주면 고맙겠지. 근데 너 그게 필요해? 진짜? 이런 말이었던 것 같다. 근데 이게 필요해서 그러니까 필요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 사실 생각해보면 안 필요한데. 모르겠지. 나도 지금 모르겠어.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 이 엉터리 사운드들에게 집착하고 있는 그 무언가가 진짜 당장 필요한 건 아니다? 아니자. 이 말이 내가 왜냐면 다 엉터리 사운드 트랙으로 빠지는 경로가 다 다르잖아. 나한테 엉터리 사운드 트랙은 그 사랑받을 수 없는 느낌이라고 했잖아. 그랬을 때 너 진짜 그게 필요해? 라고 나를 생각해서 지금 한 말이었어.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함으로써 너한테 좋은 거야? 맞아. 이게 지금 이걸 이렇게까지 생각해서 진짜 너 좋아? 이렇게까지 할
해서 뭐해?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래. 해서 네 삶이 좋아져? 맞아. 했을 때 아니잖아. 아니야. 안 좋기만 하지 뭐. 그럼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습관 잘 안 같아. 되지. 맞아, 습관이. 더 들어가는 게 습관인 것 같아. 맞아. 나는 그때 칭찬한다고 했을 때 해달라고 했을 때도 유능해로 해달라 했잖아. 맞아. 근데 내가 그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 그걸 계속 빠져드는데 근데 세르코가 말한 것처럼 그래서 네가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진짜 필요한 생각이야? 그걸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뭐 바뀌어? 이렇게 하면 아니지. 그치. 근데 나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우리 다 칭찬받고 싶은 거 달랐잖아. 근데 그 칭찬받고 싶었던 그것 때문에 다 엉터리 사운드 트랙으로 빠지나 봐. 집착해서. 나는 그 있는 그대로의 나로 아름다워 뭐 그런 거 있잖아. 맞아. 그 나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봐주는 거에 집착하는 애라서 나를 있는 그대로 누가 너무 봐주지 못하면 엉터리 사운드 트랙에 빠지는 것 같아. 맞아. 유능에 빠지고. 난 아닌 것 같은데? 뭐였지? 난 같이 있으면 좋아. 그건데? 그거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사람이 상처 준 것 같아서. 같이 있어서 안 좋았을까봐. 맞아. 뭐야, 그거잖아. 전쟁인데? 맞네? 근데 지금 난 아닌데? 맞네? 영영님은 잘하고 있어. 지금 이것도 이대로도 괜찮아 이런 거 아니었나? 나 근데 무조건적인 칭찬이 받고 싶다. 맞아. 근데 저는 그런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이게 계속 맞아. 지금 소름 돋아.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을 듣고 싶다고 그러셨잖아. 우리가 듣고 싶었던 칭찬이 사실은 우리가 다 이거를 놔야 되네, 이 칭찬. 이거를 이렇게 2달 지나서 깨달았다. 막 우리끼리 들으니까 좋네요 이러면서 우리 막 청취자분들 해주자 막 이랬는데 사실 이걸 놔야 되네. 놔야 돼?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다니. 놔야. 너무 신기하고 웃겨. 다들 그러니까 다 다르다는 것도 뭔가 신기해. 놓자. 맞아, 놓자. 진짜. 근데 이게 다른 사람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거 별거 아니잖아 이렇게 맞아. 생각할 수 있는데 진짜. 그러니까 이거 내가 남이라고 생각해. 나를 맞아. 좀 덜 봐야 돼. 맞아. 너무 지금 너무 관심이 많아. 맞아. 나를 너무 봐. 그래 맞아. 나만큼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데. 맞아. 좀 딴 데 관심을 가져. 그 시간에 책을 좀 보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세상에 대해 관심을 좀 가져. 그러고 싶어. 운동도 좀 하고 그래, 그 시간에 뭔가를 하고. 그럼 생산적인 시간 보낼 수 있잖아. 그 내가 지금 글을 쓰는 게 힘들었던 게 지금 생각하니까 그건 것 같아. 나를 계속 쓰니까. 계속 아닌가? 이것도 생각이야 지금. 맞아. 내가 왜 글을 쓸 때 힘들었지? 하면서 또 근데 우리 또 나의 그런 꽂혔어. 사람인데 어떡해. 어떻게? 어떻게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래. 다시. 어떡하니 이걸. 그래서 앞으로 7월은 어떻게 보내실 건데?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좀 끄고 나를 들여다보는 그 카메라를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럼 뭘 들여다보지? 그냥 진짜 있는 현실을 봐야 되는데. 근데 뇌는 하지 말자, 안 한다 이게 없대요. 맞아. 그냥 하자가 돼버리는 거 같아. 그래서 빵을 먹지 말자 하면은 빵이 그냥 맞아. 계속 생각나는 거라서 맞아. 그냥 빵을 먹지 말자가 아니라 뭐 밥을 먹는다 이렇게 아예 맞아. 행동을 바꾸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자라고 하는 건 더 그걸 집착하게 될 테니 그러면 해온 딴 걸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자랑하는 운동을 거. 하자 뭐 이런 그리고 뭐야 유산소가 그렇게 좋대. 생각 없애는데. 유산소 하자.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다는 생각이 이길 수도 있어. 엉터리 사운드 트랙을. 유산소 가기 싫다.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래. 진짜 큰일 닥치면 그래. 아무 사운드 트랙도 없어지잖아. 맞아. 근데 맞아, 그러고 맞아. 큰일이 지나가고 나면 또 파도처럼 맞아. 오니까 최근에 되게 머리가 복잡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일미가 운전하다가 그게 갑자기 싹 날라갔어요. 죽을 뻔했어. 나왔어. 진짜. 싹 나왔어. 굉장히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병원을 데리고 가야 되나? 근데 오빠 드라이브 갈래? 그래서 내가 차를 태워줬어. 근데 막 그 도로 상황이 내가 끼어들기도 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목숨의 위협을 느낀 거지. 바로 꺼졌어. 바로 꺼졌어. 스위치가. 내 차 타. 아니 끼어들기를 못 하는데 잘해. 뭐라고 해야 되지? 계속 시도해요? 그러니까 끼어들 상황이 아닌데 난 끼어들어야 돼. 이렇게 끼어들어. 무슨 그래서 와 이거 야 진짜 까딱 잘못하면 박았는데 그 뒤에 있는 분이 멈춰가지고 이렇게 싹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근데 난 모르지 그 상황. 난 내가 잘했어. 그래서 그게 싹 나갔어. 내가 딱 낫게 했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진짜. 근데 뭐가 다행인 거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영영님은 회복돼요. 맞아. 지금 이런 게 무슨 그리고 약간 이거는 모함이야. 나는 내가 갈 동선을 확인했고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지? 차간 거리? 이거를 내가 확신했어. 나 이 정도면 들어갈 수 있어. 근데 너네 오지 마. 그게 없으니까 차 거리감이 없어. 있어. 있어? 나는 있는데 되게 시겁했어. 보통 사람이 만약에 차에서 요 정도 떨어져서 가야 된다면 나는 이 정도도 괜찮아였던 거지. 그게 약간 좀 위협적이야. 근데 난 그런 말 들었어. 누가 내 차 타고 세정에 오래 살겠다 이랬어. 왜? 그러니까 너무 안전하게 안 돼? 너무 너 욕을 많이 먹을 것 같대. 그러니까 운전하면서 뒷차 옆차 너는 평온하지? 이러면서 아 진짜? 그래서 헐. 근데 내 차를 타는 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이게 다른 사람은 이렇게 운전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긴 했어. 근데 난 그 얘기 그럴 들으면 수도 또 있어, 사운드 트랙 그러니까. 켜졌을 것 같아. 왜? 내가 이때까지 운전을 이상하게 했나? 이상하게 했구나. 내가 누구 태웠었지? 그 사람들. 능력이랑 그게 되잖아. 그 사람들도 능력치랑 그거에서 난 여기선 안 켜져. 만약에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세르코의 뭐를 건드리는 얘기를 했으면 그랬으면 그런 적 있어. 예전에 누구누구 씨 막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세르코 씨 뭐 이렇게 일을 해서 만난 사람이. 근데 어떤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근데 구리 선생 원래 구리 선생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씨라고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요? 하고 켜진 거야. 그 사람들이 내가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막 누구누구 씨라고 했는데 내가 다 틀렸구나 하면서 그 사람 말이 맞아? 아니야 그런 게 어딨어. 뭐 님이라 해야 되는데. 님. 나는 처음에 님이라고 해서 뭐라고 들은 적 있어. 진짜? 그러니까 뭐라고 해도 혼내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떠올려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땐 그랬어. 진짜 순간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 맞아. 딱 그 건드는 말이 있어. 난 기본적으로 어떤 지적을 받으면 켜지는 것 같아. 지적. 사람이 살면서 지적을 당연히 받는데 좀 익숙해져야 되는데. 웃어버려. 그렇게 되고 싶어. 난 요즘 무서워. 근데 그 어머니한테도 웃어놓고 또 집에 와서 생각한다 했잖아. 맞아. 나도 앞에서는 웃긴 하는 것 같아, 습관적으로. 엉터리 사운드 트랙이 켜지면 이제 도리가 없는 거지 뭐. 근데 좀 조금씩 나아지던데. 웃다 보니까. 그렇게 믿고 있어. 나아질 것이다. 아주 고달파.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잡생각을 없애는, 생각이 깊어질 때 없애는 방법이 있으시다면 알려주세요. 저희가 우리는 어쩌다 여기까지 온 거야? 모르겠어. 생각이 많아질 때 없어지는 방법. 각자의 팁이 있다면. 근데 진짜 거의 다 그거 얘기하지 않아? 운동, 뛰기 뭐 이런 거? 필사. 그러니까 뭔가를 움직여야 돼. 맞아. 그러니까 신체를. 맞아. 뭐 집안일 해라, 뭐 청소해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저희 한번 7월에 잘 극복해서 좀 더 밝게 돌아오겠습니다. 하반기 이제 마지막 마지막 주제예요.
우리가 이만큼 달려왔다고. 네. 그동안. 여러분들의 7월은 어떠셨나요? 행복하셨기를. 이제 행복해 이런 말도 하기 싫다. 좀 안 행복하면 어때? 막 이런 맞아. 느낌밖에 안 들어. 안 행복해도 돼. 편안했기를. 그래, 편안했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는 정동진 독립영화제에 모실 수 있는 맞아요. 분들은 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진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안녕하세요.